그런 의미에서 2026년 4월의 첫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여론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입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표 보시면 한국갤럽 긍정 67%, 부정 22%로 긍부정이 각각 지난주 대비 2%포인트씩 오르내렸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 바로 옆에 있죠. 긍정평가가 무려 76을 기록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대구 경북이 44대 40으로 지난주보다는 긍정이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가 앞서고 있고요. 60대 7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60%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이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을 잘한다, 직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을 이유로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61.2%, 부정이 33.3%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내외의 변동이 있었고요. 4주째 6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사 꽃은 전화 면접 방식이 긍정 73%로 조금 하락했고 ARS 방식은 긍정이 66.2%로 지난주와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로 치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통령 사진 쓰지 마라 이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김남기 박사님 감기 몸살 걸렸다는데 목소리가 섹시하십니다. 자, 다음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국갤럽과 여론사 꽃은 보수층의 결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 평균은 민주당이 52%, 국민의힘이 26%로 민주당이 딱 2배죠. 지난주 대비 격차는 1.7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4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18%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사 꽃 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이 55%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약 4.2%포인트 정도 차이가 줄었습니다. ARS 조사에서는 리얼미터와 여론사 꽃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서 격차가 좀 좁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거의 25%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대선이면 선거 해보나 말았는데 이게 참 지방선거는 각계 전투라서 지역마다 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선거 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9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아니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년 10월 39대 36으로 불과 3%포인트 차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46대 29, 무려 17%포인트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압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민주당은 지속적인 상승, 반면에 야당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견제론이 49대 40으로 9%포인트 정도 앞섰는데요. 그 정도 차이만으로도 당시 한 야당이 190석을 얻었죠. 이번에도 역시 야당의 큰 승리가 기대가 됩니다. 이때보다 지금 8%포인트나 지금 더 그렇지 않습니까? 16대 0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욕심인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 경선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서울, 경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경선이 곧
당선인 지역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경선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총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단수공천을 받은 곳이 7곳인데 여기를 제외한 9곳의 네. 경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4일 충북지사로 신용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결선으로 진출하는 그 선거가 있었고요. 5일에서 7일 사이, 그러니까 오늘까지네요. 네. 경기지사 본경선, 지금 추미애 한준호 의원과 김동연 지사가 이것도 흥미진진하죠. 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서울, 부산 본경선. 서울은 지금 정원호 청장과 박주민 전현희 의원, 그리고 부산은 전재수 전 장관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막 붙을 예정입니다. 8일 전북, 제주 본경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16일 날 아마 결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전북지사를 놓고 겨루고, 제주는 위성권 의원과 문대림 의원 그리고 오영훈 현 지사가 맞붙습니다. 11일 지금 대전시장 결선은 장철민 그리고 의원과 허태정 전 시장이 맞붙고요. 12일은 전남 광주특별시장에 지금 결선에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그 전남지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서 17일 경기지사, 만약에 50%안 되면 경기지사 결선이 있을 거고요. 17일에서 19일 지금 보면 마지막이 될 텐데 서울시장 결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빠르면 뭐 이번 주에도 다 결론이 낮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부산, 울산 여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서 이 보궐선거도 예정돼 버렸습니다. 특히 이 김남희 박사님이 얼마 전부터 부산 북갑에는 이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 그리고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출마를 예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원래 부산 북갑 이제 전재수 장관 지역구인데요. 사실 전재수 장관 아니고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물론 거기는 지금 뭐 그 조국 대표가 노린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합니다만 워낙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필승 카드 그리고 이곳의 공천이 부산시장 선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필승 카드로 하정우 AI 수석을 추천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어찌 보면 정치판이라는 게 험한 곳인데 그 보기에도 좀 곱상하게 생기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기류가 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뭐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남구갑 김상욱 의원이 그렇죠. 지난 총선 때 전운수 지금 이번에 아마 대변인으로 승진했을 겁니다. 부대변인에서 그 둘이 맞붙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이겼죠. 그렇죠. 이제 그 자리를 내놓으면서 이제 전운수 의원이 거기 민주당 후보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역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당선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24년 총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험지지만 부산, 울산 그리고 후보들이 워낙 그 총기가 있고 미래형 그 후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요즘 또 다자구도 선거 치러지면 상당히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북지사 여기에 김관영 현 도지사가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지금 뭐 그 이것저것 또 항소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어떤 낙마는 한 게 현실입니다. 이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도 광양시장 경선에서 박성현 후보가 박탈당했습니다. 자격을. 그리고 또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 김남희 박사님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선거운동은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전화로 그 지지 호소를 할 때
후보자 본인은 직접 자기 전화로 하면 뭐 누구한테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지만 이걸 ARS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이거는 불법 선거 운동이 되고요. 또 하나 요즘 딥페이크라고 하시죠. 네. AI를 이용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자 AI를 활용한 것이다라는 걸 사전에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선거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네. 밝혀도 안 쓸 된다.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딥페이크를 이렇게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로 보면 1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충분히. 예, 의원직도 의원직이 예, 그러니까 취소가 네네. 될 수 있는 정도의 당선 아주 중한 것이라서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당은 이런 이제 위법 사실을 통합검증센터를 만들어서 경쟁자들이 위법 사실을 이렇게 신고하도록 네.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위법 요인들을 분석한 다음에 각 시도당 선관위로 보냅니다. 지금 공천 관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선관위에 보내면 어느 경우에는 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꼭 아니더라도 또 뭐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주변을 뭐 이렇게 지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확대, 뭐 축소해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거 이것도 위법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네. 걸리신 것 같은데 꼭 빨리 약 드시고요.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여전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